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눈부신 성장의 빛이 막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완전히 다른 두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과연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네 또는 아니오로 딱 잘라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묻느냐, 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랍도록 모순적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장면이 딱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 좀 보세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에는 돈이 몰리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차곡차곡 모았던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 땅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1억 원. 이 돈이 뭘까요? 아파트 한 채 값이냐고요? 에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분당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 1평, 그러니까 약 3.3제곱미터가 거래된 가격입니다. 1평에 1억 원이라니 재건축 기대감 하나 때문에 일부 지역 집값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사겠다는 사람은 줄지를 않아요. 새 아파트 몇 채 안 되는 곳 분양받으려고 수만 명이 몰려드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청약 전쟁이죠. 실제로 서대문에 있는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무려 44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햇살이 쨍쨍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옆에는 거센 비바람에 몰아치는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세입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많았잖아요. 근데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는 보증금에다가 매달 월세까지 내는 준월세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이렇게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단 한 달 만에 무려 8만 명이 청약 통장을 깼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참 씁쓸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얼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첨단 기술과 금융시장입니다. 여기도 부동산 시장 못지않게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129억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한국 기술력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출 실적은 장밋빛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 같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술주들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니까 투자자들 마음은 정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되면 수익이 몇 배로 뛰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손실 역시 몇 배로 커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물론 정부도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금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펀드를 만든다거나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이용해서 시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내 상황을 주로 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볼게요. 이런 국내 문제에 더해서 예측하기 힘든 외부의 힘,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가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핵심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지금 인구 절벽에 부딪혔어요. 2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고 출산율은 사상 최저래요.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줄고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죠. 그 여타는 고스란히 한국 수출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불안함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백지수표는 없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이 한마디가 앞으로 국제 관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무역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안개 속 바다를 혼자 항해하는 것과 같은 심정일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완전히 다른 그림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 경제가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지 이제 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유층에게는 기회가 되는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들에게는 위기가 되는 부동산 시장. 둘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첨단 기술 수출의 밝은 면과 살얼음판 같은 주식시장의 어두운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성장하려는 국내의 힘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외부의 위험.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점점 더 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빛과 그림자, 기회와 위기. 이 갈림길 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